지금부터 택시 노동자 강영환 분신 사망 50일 장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영환 열사 대책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정화서입니다. 50일째 전혀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회사 측은 반성까지 다 사과까지 다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기자회견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권인숙 의원님, 정의당의 이문주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는 발언으로 박주민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우리 방영환님의 불신 사건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어두운 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택시발전법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도입되었는데요. 이후 택시사업자들이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고, 행정당국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서 택시 노동자들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로와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방영환 씨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다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신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까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책임자들은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영환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명백한 해결, 명백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벌이라든지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조속히 장례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해성운수 측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구속에 성실히 임할 것을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택시 노동자 방영환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명예회복도 되고 장례도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0일째 무거운 힘든 마음으로 장례를 못 치르고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따님 방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방영환 씨 딸 방희원입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50일째가 되도록 사건들 하나하나가 어찌 이토록 진전이 없는지 분통한 마음입니다. 우선 해성운수의 임금체불 문제는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인해 아빠의 살아생전 임금체불 투쟁은 공정한 투쟁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차고지를 같이 사용하며 운영체제가 같고 회사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동훈그룹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해달라 하는데 뭐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성운수 임금체불 문제 조사하나 하는데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요. 아빠가 살아생전에 고소하신 수많은 형사건들은 아직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동훈그룹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고, 회사 측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잘못이 없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면, 이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모두가 주목하는 사건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조사를 미루고 수사가 더딜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한낱 택시 노동자의 하찮은 목숨이기에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걸까요? 아니면 저희 아빠가 유명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미루고 있는 걸까요? 불법행위와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몇 년의 힘든 투쟁을 하시며 회사의 압박에, 괴롭힘에, 모욕에, 협박에, 폭행을 견디시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억울함을 알리시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연예인들 마약 투약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저희 아버지의 소중한 목숨 앞에서는 왜 이리들 조용한 것일까요? 제 요구는 상식적입니다. 저희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회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죄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 또 저희 아빠를 생전에 끔찍이도 괴롭혀온 회사 대표를 처벌해달라. 그리고 있는 법을 지켜달라. 이 상식적인 요구를 왜 묵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법 지켜달라는 게, 나쁜 사람 처벌해달라는 게, 노동시간만큼 월급 달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국가기관들에서 이렇게까지 묵인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빠는 애초에 죽음을 택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해서문수의 명백한 불법 행위들을 앞장서 조사하고 처벌했더라면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회사는 법대로 하라며 법을 기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하루빨리 동훈그룹 전수조사에 앞장서 주시고 노동청은 해서문수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동훈그룹으로 확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는 물론이고 부디 사법기관의 엄중함을 보여주시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악질 기업 회사 대표를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루빨리 차디찬 곳에 누워 계시는 아빠 장례를 치러드리고 마음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택시 운전자 강영환 열사께서 분신하시고 60일째 대책위를 구성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에서 박상길 공공원 수노조 부위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원 수노조 부위원장 박상길입니다. 있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라, 이행하라. 지난 9월 추석 연절 이틀 남기고 한 택시 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당기기 위해 쳤던 말입니다. 박명환 열사는 수년을 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조문대로 안전운전제 준수,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오셨습니다. 2020년 해송운수는 불이익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행했고 열사가 거부하니 부당해고를 자행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2년 11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해송운수는 여전히 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3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의 교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조차 금기법, 체인법을 위반해서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내 법인택시 21개사 2,200여 대의 택시를 소유하고 있고 9곳의 호텔, 가스 충전소, 정비공장까지 소유 경영하고 있는 동훈그룹 전국이 일가의 계열사 중 한 곳이었습니다. 열사는 생전에 금기법, 체인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열사가 돌아가시고 입장을 바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서울시. 해성운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살인 협박, 폭언, 폭행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던 경찰. 이들이 택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이 말해왔던 법치가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 사업주들의 이윤 축적을 위해 작동했던 지자체, 고용노동부, 경찰, 정부기관들, 이들이 바로 깨져야 할 이권 부패 카텔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란 과연 노동자들의 자리는 있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은 그동안 해송운수와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사측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송운수 동훈그룹에 강력 촉구합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말대로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열사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동물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 수차례 적발되었던 사실들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동물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면서 택시지부에서 현재 남부지점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시지부 김종현입니다. 박영환 열사가 죽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장했던 내용은 택시발전법 11조의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택시를 운행하고 그날 수입을 전액 다 입금하고 그리고 임금의 지급주가 되는 소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시행되었던 전액관리제법은 그날 수입금을 전액 수납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기준을 정해서 수납 납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시발전법 11조 2는 전액관리제 실시 이후에 얼마의 임금이 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었는데요. 이 법은 2019년도에 공표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고 시행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행지역의 성과를 보고 매출의 변화나 노동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지역이 일단은 이 서울지역이 2021년 1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 11조 2가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불법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이 법을 만들었던 취지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과거의 산업문제로 회귀를 시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택시 대란에 원인과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재 하나도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택시 현장을 떠나서 택시는 있지만 택시기사가 없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를 이용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학금제 없애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할 것을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어봐야지만 올바른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주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으로 유은주 정의당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227일 동안 처절하게 싸우다 억울하게 스스로 생을 달리한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열사의 49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택시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라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의 마지막 외침은 택시 노동 현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법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외면했던 경찰과 서울시, 정부 당국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부당하게 해고되어 3년 가까운 싸움 끝에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소문수 사측은 택시 완전 월급제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 노동자 방영환을 해고했습니다. 더욱이 사측은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완전 월급제 위반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 위반 기소 의견 결정에도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끝내 체불임금 지급도 거절할 정도로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훈그룹 21개 택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50일째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지만 현장의 택시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와 불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택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서울시도 현장에서 어떤 의혹과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수조사 결과를 즉각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고 방영환 열사 49제를 맞아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완전 월급제와 주 40시간 노동 정착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서 고 방영환 님의 따님께서 절절히 호소하고 고발했던 내용, 우리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많은 보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